민주당의 황운하 의원과 김어준 씨가 이번 이태원 참사는 한동훈 장관의 마약 전쟁 선포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 뭔가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걸로 보이고 사실상 계엄령 분위기로 검찰 주도 분위기로 정부를 끌고 가려는 거죠. 한 장관이 마약의 실태를 좀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이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함께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한동훈 장관의 이 마약 수사, 마약과의 전쟁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일단 조금 논쟁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마약을 부풀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황운하 의원이 했는데 여야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이태원 참사가 한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때문입니까? 저는 저 얘기를 듣고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입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왜 마약의 심각성을 부풀려요? 이게 뭐 제정신입니까? 지금 저 얘기하는 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언론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이 이태원 지역에서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뭐 캔디형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약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노력을 기울이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얘기를 하자면은요, 이 마약을 적발하는 인력 외에 정말로 이런 어떤 교통 통제나 인원 통제나 이런 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동대가 왜 제대로 파견이 안 되고 거기서 역할을 못 했는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마약 수사관들이 마약 수사한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왜 저하가 되는 겁니까? 비판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비판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무슨 음모론적으로 한동훈이 뭐 마약을 해가지고 공안 정국을 만들어서 뭐 독재를 하려고 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제발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씨와 황운하 의원의 주장은 그러니까 마약 단속하느라 한 장관이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서 경찰들이 한 장관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약 잠복하고 그 단속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라는 거죠. 근데 뭐 황당한 주장이다. 당연히 황당한 주장이죠. 그리고 그와 별개로 말씀드렸지만은 112 신고가 없었을 때는 저는 다른 집회가 더 중요하니까 기동대를 그쪽으로 우선 배치하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코로나 이전에 할로윈 때 이태원 가보고 했었는데 사람은 물론 많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집회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그 골든타임, 사실 그때만 우리가 제대로 판단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기동대, 심지어는 용산 관내에도 지금 남아있었다 얘기가 있고, 뭐 광화문 이런 데서 파견해도 멀지 않잖아요. 서초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판단을 하는 제대로 된 판단을 112 상황실장도 뭐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용산 서장도 연락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애초에 마약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자라고 한 게 왜 비판받을 일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유기 의원님. 저는 충분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마약, 그러니까 이번 이태원 할로윈 파티와 관련해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사가 일어난 원인은 통제 계획을 시키지 않았고 질서 유지의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한 서울시와 이 경찰청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라고 보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통제 계획은 안 세웠는데 마약 대책 계획은 세웠다는 게 여러 보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수사 기소 분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이 잘못됐다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약범을 우리가 때려잡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할로윈 파티 때 이태원에 마약이 많이 유통될 것이라고 봤고, 이 마약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실제로도 통제 계획은 안 세워졌지만 마약 대책은 세워졌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137명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실제로 이태원에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복으로 입고 투입된 인원이 얼마 있는지 이걸 밝히려고 저희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CCTV를 계속적으로 경찰청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근무복으로 입고 있는 경찰이 한두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 질서 유지가 안 되는 측면에서 한 명이라도 먼저 그 영웅 여성처럼 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70명 이상이 사복으로 마약 단속에 투입이 되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질서 유지, 이게 통제 계획보다는 마약 계획을 세우는데 인원이 더 많이 가중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원인으로서 이 마약 계획이 충분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경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게끔, 그러니까 질서 유지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끔 하는 원인은 하나의 측면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병 비대위원님 30초 남았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어서 뭐 정쟁으로 비춰지는 말은 최대한 자제하고 싶은데요. 경찰에 관한 질서 안녕 통제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마약 단속에 대한 필요성들을 바탕으로 지금 있는 일들을 다 끄집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 정쟁의 한복판으로 이 문제를 또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왜 그 많은 기동대들을 제대로 출동시키지 못했고 살릴 수 있었던 목숨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다시 올립니다.